아, 아. 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리논술 김지은입니다. 이제 앞서서 박지현 선생님께서 이제 자연계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겹치는 내용들은 빼고요. 좀 컴팩트하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시면 합격생 사례를 알아보는 중상위권 대학의 수료논술 대비법인데요. 그래서 그냥 어떤 친구들이 준비를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위권 대학이란 이제 아까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24 논술 모집 인원인데요. 자연계 논술이 내년에 37개 대학에서 이제 자연계 논술을 실시하고요. 그중에서 전 13개 중상위권 대학의 모집 인원만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2,417명, 이제 자연계 논술만 포함된 인원이고요. 수료논술 시험 범위가 다른 쪽보다도 중상위권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게 전략적으로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제 미적 확동 기하를 보는 학교도 있고 미적 확동을 보는 학교, 그다음 미적만 보는 학교, 수원 수투만 보는 학교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금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생 사례로 알아본 중상위권 대학 수료논술 대비법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분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류가 어떤 분류냐면요. 학생이 처음에 학원에 와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겪는 게 아니고 오면 처음에 개념을 숙지해야 되고 유형도 파악해야 되고 실전 감각도 익혀야 되고 또 서술 연습도 하다가 마지막에 반복 학습도 하고 이렇게 계속 기계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시험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자. 근데 숙지라는 게 뭐냐면요. 이해하고 거기에 플러스 암기까지 해서 내 머릿속에서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사위권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수능만 계속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더 넘어가서 본인이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수능은요. 계속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아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논술은요. 백지 상태로 본인이 써내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준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나면요. 이게 수능에도 사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개념을 잘 잡고 나면은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되겠죠. 예, 이 출제 범위는 고등 교과 과정에서 똑같이 수능과 출제가 되지만 문제는요. 수능과 비슷한 유형도 있지만 논술 고유의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많이 접하면서 계속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대비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의고사 보듯이요. 수능도 모의고사 보듯이 매주 실전 모의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중에 합격했을 때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항상 그냥 학원에서 시험 보듯이 선생님이랑 시험 보듯이 그냥 논술고사 가서도 시험 보고 좀 떨지 않고 시험 봤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서술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3분 정도 줄 테니까 아이디 한번 짜봐. 문제 한번 풀어봐. 서술해봐. 그럼 제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 쓰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잘못 서술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짚어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실전 모의 논술을 볼 때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다시 받고요. 또 서술형으로 과제가 나가요. 서술형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한 번 더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 서술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처음에 오면은 논리 정연하게 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식 툭툭툭툭 이렇게 그냥 식답 툭툭툭 이렇게 좀 읽기 힘들게 서술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좀 다듬어야 되고요. 이게 다듬어지고 나면은 후반부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어떤 부분을 쓸 거고 어떤 부분은 안 쓰고 덜어내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서술할 건지 이런 연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매주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대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
체득을 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계속 이제 이 커리큘럼을 타고 가다 보면요. 그냥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또 서술형 과제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친구들이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결국 이제 학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내신을 보면 2등급 후반이고 수능은 올 2등급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한다고 생각하고서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이 좀 자신감 있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요. 수업을 듣다 보면 계속 하락해요. 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하락해요. 왜? 본인이 모른다는 거를 자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몰라? 저걸 몰라? 어떡하지? 그래서 이 친구는요. 막판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선생님 저는 논술 아닌 것 같다고. 저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논술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까지도 실전 모의 논술을 볼 때 성적이 좀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언저리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이 그러니까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안 될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여기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아니 너는 해야 된다. 너는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조금 시간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계속 가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하는 이대 건축학과에도 합격을 했고요. 조금 아쉽게 이제 중대 건축도 붙긴 붙었는데 이제 붙었다고 할 순 없죠. 이제 추합 이 번호가 받긴 받았는데 앞에 이제 2명이 안 빠져서 결국 합격 못하고 이제 이대 건축을 갔던 이런 친구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3등급이긴 한데 본인이 그래도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왔다가 자신감 있게 왔다가 좀 자신감이 하락하고 근데 마지막까지 꾸준히 끝까지 이제 유지해서 서울과기대 안경광학과에 이제 합격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리논술 유형을 좀 파악을 하자 이런 거고요. 이 친구는 내신이 안 좋죠. 4등급 초반이고요. 수능을 미응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능을 안 보겠다 이러고 온 건 아니고요. 수능하고 그다음에 논술을 같이 병행했고 저는 끝까지 수능을 보라고 했어요. 왜냐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수능 최저점 맞추자. 최저점 맞춰서 더 좋은 학교를 노려보자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최저조차도 맞출 수 없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는 논술에만 올인을 하겠다 해서 제가 많이 말렸는데 어쩔 수 없이 논술만 올인을 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 6개만 지원을 했고요. 이제 그런 학교들은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그 학교 중에서 인하대 수학과하고 한양대 에리카 응용수학에 붙었고 지금 이제 인하대 수학과에 다니는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아직도 사실 연락이 와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첨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랑 굉장히 유대감이 끈끈해지고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학기에 2번씩 연락을 줬어요. 올해 학기에 2번씩 연락을 주고 이제 여름방학 때 놀러 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연락을 주냐면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자기 미적분 다른 과목은 이제 얘기를 안 해줬는데 미적분 1등 했다고 자기 과에서 계속 독보적인 1등이더라고. 보면 이제 2등은 80점대인데 혼자 90점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논술을 계속 준비하면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었고 이제 본인이 또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 가서도 사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전 모의 논술을 통해서 좀 실전 감각을 익히자.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엔 좀 자신감 있게 왔다가 좀 떨어졌다가 계속 실전 모의 논술을 보면서 이 친구는 조금 성적이 향상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보시면 이제 과탐을 조금 못 봐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인하대 화공, 뭐 아주대 화공, 한양대 에리카 화공까지 좀 이제 3관왕이 되었던 친구고요. 네 번째로는 서술하는 연습을 하자. 이 친구는 5등급인데 자사고라서 이제 내신 좀 안 좋은 거고요. 수능을 보시면 다른 등급은 좀 괜찮은데 국어 등급이 안 나와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이제 논술을 생각해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술이 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좀 알아보기 힘들게 막 답 툭툭툭 던져놓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답안을 썼던 친구인데 계속 연습을 하고 본인이 또 꾸준히 연습을 잘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대비를 해서 이제 성대, 뭐 중앙대, 홍대는 특별 장학금으로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복 학습을 통해 이제 체득하자인데 이 친구는요 저희 학원에 이제 유명 인사예요. 저희 학원에서 모르는 선생님이 없어요. 이 학생을. 왜냐면 이 친구는 이제 보시면 내신이 3.1등급, 이제 수능은 5.3, 523.
그다음에 학교는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 붙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친구냐면요. 당연히 제가 내주는 뭐 과제, 수업 시간에 문제 풀어 얼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풀고요. 그다음에 실전 모의 논술 풀 때도 정말 진짜 실전인 것처럼 계속 열심히 풀고 숙제도 항상 빼먹은 적이 없고요. 마지막에 진짜 대박은 이제 이런 거죠. 수업이 끝났어요. 저는 이제 교무실을 가잖아요. 그럼 저를 계속 쫓아와요. 계속 쫓아오면서 선생님 저 1-1번 이렇게 풀었고요. 1-2번 선생님은 그렇게 해설하셨는데 전 이렇게 증명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런 거를 끝까지 교무실까지 따라와서 교무실 제가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끝까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걔를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정말 비단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몇 명의 친구들 사례만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범위가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학계열이나 연대 같은 경우는요. 미적 확동 기하에 과학 논술까지 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제 S반이라고 하면 연서성한 중경이시 이제 이런 대학을 목표로 하는 반인데 그런 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요. 미적 확동 기하를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H반, HU반은요. 지금 중상위권 건동홍숙 이나가 이제 이쪽을 대비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요. 보면 미적 확동 기하, 미적 확동, 미적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 범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지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 이걸 생각해서 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미적보다는 미적 확동. 미적 확동보다는 미적 확동 기하까지 대비를 해야 합격률이 높아지고요. 훨씬 더 정말 합격하기 쉬워집니다. 왜요? 이 친구들은 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하랑 확동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요. 준비할 생각도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중상위권 라인 친구들은요. 조금만 공부해도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일찍 만약에 논술을 우리 애가 해야 되겠다. 우리 애는 논술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꼭 일찍 시작하셔서요. 미적 말고 미적 확동. 미적 확동 기하까지 보는 학교를 지원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제 김지은 티 히파티아 수리 논술인데요. 히파티아가 뭐냐면 이제 세계 최초의 여성 수학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미모와 지성의 아이콘, 미모와 지성의 아이콘 뭐 이런 건데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히파티아가요. 굉장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합격까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히파티아 수리 논술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실전 모의 논술을요. 맨 첫 시간에 봅니다. 그래서요. 첫날 수업에는 실전 모의 논술 없이 3시간 반 수업을 그냥 해요. 그냥 하고 일주일 뒤에 그 수업에 대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 2주차에 수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실전 모의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하고 그 뒤에 핵심 주제 개념과 기출 강의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실전 모의 논술 친구들이 볼 때요. 첫날에 봤던 그러니까 첫날은 시험을 안 보니까 둘째 날 이제 일단 실전 모의 보죠. 그럼 3주차에 또 시작하자마자 실전 모의를 볼 때 2주차에 작성했던 답안지를 이제 제가 서면 첨삭해서 친구들 한 명씩 불러서 대면 첨삭을 해요. 그때 학생들을 이제 1대1 대면 첨삭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이제 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요. 이제 막판 이쯤 되면요. 지금 이제 거의 수업을 안 하지만 한 10월쯤 되면은 찬바람 불고 이러면 친구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굉장히 불안해하면 당연히 대면 첨삭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들도 첨삭 시간에 하지만 어떤 것도 하냐면요. 좀 멘탈 관리를 합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선생님 다른 친구들 수능 준비만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미적 기하 확통을 하는 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조금 너는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멘탈 관리를 하면서 끝까지 잘 이끌어 가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수업은요. 완벽한 개념 다지기 수업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 플러스 증명 플러스 논술 기출을 같이 접목해서 수업이 나가고요. 교수님들이 결국 논술 출제할 때요. 뭘 보고 출제하죠?
교과서를 보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교과서 개념과 증명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것들이 기출에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이제 논술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수업이고요. 매주 실전 모의 논술을 보면서 성적 문자를 발송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성적 문자를 제가 개인톡으로 발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또 어머님들하고 대화도 또 되게 자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저희가 요즘에 좀 의기소침한데 선생님께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요즘에 조금 해이해졌는데 조금 채찍질하면서 데리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또 이제 그런 거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대면 첨삭할 때 친구들을 또 그렇게 조금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또 제가 학생들을 봤을 때 학생들이 조금 뭐 힘들어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머님, 아버님들께 연락을 드리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끝까지 이제 친구들을 학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매주 서술형 과제 제출을 하면서 복습과 피드백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1대1 대면 첨삭하면서 학생의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과 이제 유대감도 상승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멘탈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시간표는 H반하고 HU반이 있어요. 그래서 H반은 경건동공, 인숙, 인하 이제 이 대학들을 조금 대비하는 반이고요. HU반은 건동공수 인하가 뭐 숭세, 다낭, 성신여대까지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